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오전 11시를 기해 정읍과 임실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등 30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동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북 전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예상됩니다. 모레도 전북 전역에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달에 시의원들의 업무용으로 30만 원이 넘는 가방을 구입해 무리를 빚은 적이 있죠. 이번에는 태블릿 PC를 단체 구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 버린 시의원도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전주시 의회는 4,500여만 원을 주고 정보화 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태블릿 PC 31대, 노트북 3대입니다. 전주시 의회는 의원 34명에게 임기 동안 사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의원들 가운데는 이미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노트북도 있어야 되지만 또 공적으로 써야 되는 노트북도 필요할 거고. 태블릿 PC는 임기 동안에만 사용하고 퇴임할 때는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대 의원 가운데 3명은 엄연한 공유재산인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반납하지도 않고 의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그거를 반납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사를 한번 하려고. 네. 그 당시 때 그게 노트북이 직관이잖아요. 그 노트북이 날려갖고 어디 가버렸는가. 정보와 장비는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됐던 가방 구입처럼 이번 그 태블릿 PC나 그 개인 PC 역시도 개인 장비이기 때문에 의정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필요한 거라서 의원 각자 개인이 그것을 부담하는 게 맞다. 고가의 가방에서부터 태블릿 PC까지 시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전주시 의회의 행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에 지원센터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내년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6월에 문을 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입니다. GM 군산 공장과 군산 조선소의 폐쇄로 고용 불안을 겪는 근로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1,000여 명이 찾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서 구직자의 그 현 상태를 파악을 하고 심리, 교육, 어떤 재취업, 직업훈련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찾고 있는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도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고용위기 지원센터의 운영 기간은 내년 4월로 24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에 지원센터의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아 문을 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군산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내년에 연장되면 추경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군산 위기 지원센터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별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고용 위기 지역 전체로 놓고 봐서 이제 예산 편성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이제 또 이게 이제 조정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설명대로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용위기지원센터의 운영 기간은 내년 4월로 정부 추경 예산은 6월에 확정되다 보니 2달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문을 닫거나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의 농경지에서 벼가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농민들은 인근 소금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빛을 띄어야 할 모가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노는 바닥을 드러낸 채 갈라졌습니다. 농민들은 6월 초 모를 심고 물을 댄 뒤부터 모가 계속 죽어나갔고 이런 일이 3년 전부터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비가 자주 와서 이 물이 희석이 되니까 나중에 수확하는 지장이 없었어요. 힘들긴 했어도. 근데 이제 올해는 비가 7월달에 안 와버리니까. 근처 농수로에서 물을 댄 내 농가는 논 2.3헥타르에서 염분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소금 농도, 그러니까 염 농도가 0.3%만 넘어도 벼의 생육이 멈추는데 이곳 피해논의 염 농도는 0.84%로 3배가량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바로 옆 소금 공장의 폐수가 농수로로 흘러나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소금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물 저쳐서 오는 물을 쭈쭈쭈거리고 하니까 그대로 그 물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펌핑을 하니까. 군산시는 공장의 오래된 빗물관에서 염분 섞인 폐수가 흘러나온 점을 확인해 해당 공장에 열흘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장 측은 폐수가 유출된 건 인정하지만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나왔단 말은 맞아요. 미량의 소금물이라.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 직접적으로 배에 영향을 끼쳤냐, 소화에.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다냐. 군산시도 아직 벼가 말라 죽은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고준위 방패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 원전 부지의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본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역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주민의 범위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준위 방패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이 지역 공론화에 참여할 주민 범위에 대해 내놓은 3가지 안입니다. 제1안은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20에서 30km 안의 주민들로 하되 원전 소재지에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한다. 제2안은 원전 반경 5km 안에 자치단체 위주로 하되 인접 자치단체 포함 여부는 원전 소재지에서 결정한다. 제3안은 정부 부처가 결정한답니다. 사실상 제3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원전 소재지를 중심으로 제2안이 준비단 내부에서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단은 정부 이촉 3명, 원자력계 추천 3명, 환경단체 추천 3명, 원전 소재지 추천 5명 등 모두 15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만 제2안에 찬성하면 표결은 종료되고 고창 등 원전 인접 지역이 목소리를 낼 창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부산과 울산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표결 중단과 준비단 해체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준비단을 주관하는 산자부는 모호한 입장입니다. 표결을 모르겠어요. 좀 더 얘기를 해보자라고 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고창 등 원전 인접 지역의 운명을 가를 표결에 대해 지역사회의 철저한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국립산림치유원을 만드는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홍삼 등 한방치료로 차별화할 예정인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 일대입니다. 산림청이 이곳 600만 제곱미터에 662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을 만듭니다. 2년 전 경북 영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산림청과 전라북도 진안군이 차질 없는 조성에 협력하기로 하고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방 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차별화하는 등 산림치유의 본보기로 만들어집니다. 진안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약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대적 흐름을 뛰어넘는 새로운 산림치유 공간으로
한 차원 높게 개발을 해서 여기야말로 꼭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럽니다. 산림취의원은 지난해 홍삼 한방, 관광산업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산림취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한방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약초를 생산하고 가공, 유통하는 체계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덕권 산림취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공약 사업임에도 예산 지원을 외면해 중단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를 줄이고 새 정부 들어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완주 지역 공공기관의 폐관사가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순창에서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읍면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완주 잠종연구소 폐관사가 새 단장을 마치고 팝업 스페이스 누에살롱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문화예술인과 요리사 등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해보고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평가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들이 창업 전에 느끼는 두려움을 누에살롱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으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의 유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순창군 장난감 도서관은 다음 달 4일부터 매주 읍면사무소에 직접 장난감을 배달하는 서비스에 나섭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읍에서 먼 지역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연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무주군이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최 측은 곤충학자가 동행해 반딧불의 생태를 설명하는 반딧불이 신비탐사의 경우 3,600명이나 예약을 했을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10억 원을 들인 남원 치매 안심센터가 오는 10월 시보건소 부지 안에 문을 엽니다. 이곳에서는 치매 상담과 조기 검진, 예방 교실을 통해 치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8개 시군에서 2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7건이고 농경지와 농업시설,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1건입니다. 전라북도는 응급조치를 마친 가운데 예비비를 투자해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장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어제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고창군이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로 매년 34억 원의 세금을 쓰고 있지만 이 중 20%에 가까운 7억여 원이 업체 이윤과 부가가치세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임금 지급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직접 고용을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과 경남북의 7개 시군에 있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문화재청과 전북, 경남북의 10개 자치단체는 어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분담,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원과 경남북 6개 시군에 있는 가야고분군을 오는 2021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11층 아파트에 쇠구슬이 방충망을 뚫고 날아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젯밤 10시쯤 집에 와보니 베란다 방충망이 뚫려 있고 쇠구슬이 베란다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60km 부근에서 40살 박모 씨가 몰던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